따라서 근심수, 보낼 송, 그래서 근심 속에 사신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수송대라는 이름을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이 이 수송대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아름다운 경치와 수송대라는 슬픈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수송대. 반갑습니다. 저 동계종택의 정완자 숫자 종손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유성자 규자 종부님이시거든요. 반갑습니다. 이 처음까지 찾아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일 저쪽 거는 매화옥이라고 이 집가 보여서 배우는 글씨입니다. 예, 그리고 충신당은 추사글씨고, 먼저 왼쪽 무릎 굽히시고 오른쪽 무릎 굽히시고 그러면 아래쪽에서 두 발이 이렇게 겹쳐지겠죠. 오른발이 위로 갑니다. 이마를 손에 거의 가까이 가도록 가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세고 올라오시겠습니다. 먼저 오른 무릎 펴시고 두 손을 기대십시오. 그런 다음에 거기 지탱하면서 왼쪽 무릎 펴시고 그 다음에 공수, 그 다음에 다시 어깨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인사. 이것이 바로 그 세배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숭정 정축후 382년 하는 거는, 근데 동계 할아버지가 남한산성에서 할복을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모리산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여기 382년이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는 해수입니다. 앞에는 발문이고 뒤에 저 의제 있죠. 의제성이 또 제문입니다. 사람하고 혼하고 분리되는 게 병전이 걸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대를 모시거든. 이제 저희가 하려는 것은 옛 방식으로 책 엮기, 오침 안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책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선비 동계 정원 연극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반정으로 강해군을 몰아낸 인조가 조선의 16번째 왕이 된 후의 일이다. 중국 대륙에서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의 세력이 날로 커지고 있었다. 이들이 최고 지도자인 칸 홍타이치는 말타기에 능한 기병을 앞세워 요동을 차지한 데 이어 북경을 포위해 명나라의 목젖을 눌렀다. 명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차지가 되었고 칸은 조선에게 청나라를 모시는 신하가 되라고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 신하의 예를 갖추라고 요구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옵니다. 어떻게 짐승밭도 못한 오랑캐를 예로 대하고 황제 나라로 섬긴단 말입니까? 전하, 화친을 입에 담은 체면기를 목베어 대의를 밝히소서. 이렇게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를 거부하고 청과의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문을 전국에 보낸다. 그러자 1636년 병자년 12월 2일 청나라는 12만 대군을 이끌고 얼어붙은 남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쳐들어온다. 바로 병자호란이다. 청나라 군대는 꽁꽁 얼어붙은 청정강, 대동강, 예성강을 거쳐 임진강까지 팥죽지세로 밀어닥쳤다. 보고를 받은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떠난다. 임금을 모신 어가 행렬이 밤새 내린 눈으로 온통 하얗게 변한 도성을 막 벗어날 무렵이었다. 전하,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아섰다 하옵니다. 강화도는 안 되겠다. 남한산성으로 가자. 창졸간의 행성지가 바뀌자 군사들은 깃발을 팽개치고 흩어졌다. 이들을 잡으러 갔던 이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궁녀들은 뒤쪽으로 쳐졌다. 따라가 살려는 자들과 달아나서 살려는 자들이 뒤엉켜 넘어지고 밟혔다. 어가 행렬이 송파 나루에서 강을 건너 새벽에 남아산성에 들었다. 군사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첩으로 올라갔다. 이틀이 지났다. 청나라가 잠깐 송파나루를 건너와서 삼준도 들판에 진을 쳤사옵니다. 청군사들은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좁혀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상태가 가파른 서문 쪽으로는 보병이, 들에 있다운 동문 쪽으로는 기병이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남은 군량이 얼마나 되느냐? 몇 날 몇 끼인지 점검하여 보고하라. 먹이를 하루 서너 배에서 두 수업으로 줄이면 45일이나 50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내년 가을에나 추수가 가능하고 성 밖에 곡식을 실어드릴 일이 막혔으니 큰 걱정이옵니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껴서 병사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는 말아라. 마루에서 당상들이 문안을 올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하, 강건하신지 문우드려옵니다. 옥체가 상하시면 산 위태로우니. 알았다. 마루가 차니 물러가라.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며칠이 흘러갔다. 바람이 잠들고 추위가 풀린 날 조선 군병들은 앞문으로 나가서 싸웠다. 수호사 이시백이 거느린 1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새벽에 나아가 한나절쯤 싸우고 돌아왔다. 성 가까이 매복하고 있는 청군사를 몇 명 죽이고 한때 쫓아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청병사가 매복 진지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있어옵니다. 성병이 수도 없이 강가에 깔렸는데 토끼 잡듯 두어 마리씩 잡아서 어느 세월에 성 밖으로 나와 항공할 수 있겠느냐. 전하, 청나라 장수 용골대의 문서가 도착했나이다. 읽어라. 들어보자. 너희가 선비 날아가더니 손님이 오는 데가 어찌 이리 무량이야. 응당 너희 식료들 중에 물정 나는 자가 나와 나를 맞이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왕과 신하가 모두가 그 춥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전하, 저기 문서가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화친할 뜻이 있는 듯 하옵니다.
화치는 가당치도 않사옵니다. 화치는 곧 투항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지킴으로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 맞서야만 진정한 화친의 길이 열리옵니다. 전하. 상헌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부족합니다. 적의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서둘러 성을 공격하지 않으면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우리를 말려 죽일 심산인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이치일진데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최명길 대감 감히 여쭙습니다.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장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호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친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여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지킬 자리입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지금 이 자리는 화친을 말할 때입니다. 아직 우리 백성들의 내실이 남아있을 때 적이 우리를 성 밖으로 청하고 있을 때가 화친할 때입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다 죽어가는 상대와 화친하려 들겠습니까?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조선 백성의 삶을 지탱하지는 못하나이다.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삶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그만들 두시오. 그만.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이들이 대의를 앞세우며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있나이다. 전하,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현실을 살피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법입니다. 현실과 대의가 맞지 않으면 산 목숨은 어느 쪽을 쫓아야 하나니까. 최명길 대감 다시 감히 여쭙니다. 목소리가 큰 것은 말만 앞세워서가 아니라 종묘사직을 구하고 강토를 보존하자는 대의에 모두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대감께서는 우리의 대의를 업신여기고 조선을 오랑캐 입으로 던지려 하니 과연 어느 나라의 신하란 말입니까? 어허, 그만하라지 않느냐? 다른 신료들은 어찌 말이 없는가? 전하, 헛된 말들은 소리가 크고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모두의 의견을 묻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오소서. 소신을 적진에 보내 화친의 문을 열게 하소서. 화친은 불가옵니다. 크게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화친을 입에 올리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지금 교지를 받고 서둘러 올라오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군사들이 적에 막혀 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곧 전하의 군사들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전하와 이 나라의 조선을 구할 것이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새카맣게 날아드는 저것이 화포입니다. 홍인포라는 화포이옵니다. 행궁 탐정이 무너졌사옵니다. 전하, 어서 피하소서. 전하, 어서 피하시옵소서. 산으로 올라가시옵소서. 홍어표 포탄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던 임금과 신하들은 폭격이 멈추자 한나절 산에서 머물다 행궁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산성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45일이 되었다. 전하, 식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으니 성 안과 밖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이옵니다. 경기 일원에 밀사를 보내 수원, 양평, 여주, 이천, 용인의 남은 군사들을 즉각 입성시키고 충청, 전라, 경상 그리고 강원의 군사와 민병들을 가까이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성 밖에 여러 고지에 진을 쳤어 적을 여러 갈래로 흩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성안과 박이 합쳐서 결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하, 일사들의 보고가 들어왔나이다. 강원도 관찰사가 1,000명을 이끌고 밤에 남한산성 동쪽 20리에 이르렀으나 매복해 있던 청군사들에게 포격을 받아 함몰되었다 합니다. 또한 경상좌우 절도사의 군대는 동남쪽 능선에서 기병을 만나 절도사들은 죽고 군사들은 흩어졌다 하옵니다. 충청 감사가 거느린 사수 궁수 500은 고지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청 군사도 죽고 우리 군사도 모두 죽었다는 보고입니다. 알겠다. 그만하라. 나는 만백성과 더불어 살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사흘 뒤에 성을 나가겠다. 나가서 칸의 항복에 이해를 갖추겠노라. 전하, 임금께 욕이 미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것이온데 어찌 신은 죽음으로 살려 하는데 왜 죽음을 입에 올리는가? 성을 나가는 일을 거제론하지 말라. 영의정은 나와 함께 나갈 채비를 갖추라. 전하, 어찌 이런 일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뜻을 정했다고 이미 밝혔다. 간에게 보낼 항복문서를 작성하라. 전하,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치욕은 죽음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전하의 크나큰 치욕으로 만백성을 품어주소서. 치욕을 감당하시어 새날을 여소서. 세상이 무너져도 삶은 영원하고 영원한 산만이 치욕을 덮어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하나이다. 전하. 이제 때가 된 듯하오. 나는 죽으려 하오. 오랑캐의 신하가 되어 욕된 삶을 지탱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조선 선비된 자의 삶을 보이고자 하오. 참담하오나 이곳에서 바르게 앉아 나를 먼저 보내주시오. 참으로 참혹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도 뒤를 따르고 싶소. 하나, 청나라가 화친을 반대한 자를 찾고 있다고 하니 죽기 전에 감당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듯 하오. 묶어서 청나라에 보내줘야 할 몸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전하를 패반하는 일이 될 것이오. 내 몫의 치욕은 내가 감당하리다. 가족에게 전하실 말씀은 없으시오? 대감, 구구한 말 없이 고향에 묻혀 계시는 부모님께 인사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런 길을 택하는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정원은 죽지 못했다. 정원의 나이 67, 칼로 자기 배를 찔렀고 날이 6cm까지 들어갔다. 튀어나온 창자를 아들이 수습하여 배를 꿰맸다. 사흘이 되도록 죽지 않았다.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 후 정원은 고향 고창으로 돌아와 금원산 자락, 이름 없는 마을이란 뜻의 모리에 살았다. 오랑캐를 섬기는 조선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 정해진 이름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이다. 정원 선생은 언제나 강직한 언행으로 바른 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임금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자세로 처신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르곤 하였다. 힘든 시대를 살아낸
강직하고 올곧은 선비 정원 선생의 집에서 보내는 오늘 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연기에 만족하시죠? 네. 저기 전하 어떠셨습니까? 매우 오늘? 훌륭하였어. 아니 저희- 뭐 뽑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여기 연기 대상. 연기 네, 대상. 연기 대상은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품도 있어요. 어머머 웬일이야. 네, 거창 사과. 제가 집에서 얻었습니다. 입채로. 입채로. 네, 보통 고기 들어간 게 아니죠. 네, 연기 대상 우리 저 김상원 대감께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네. 연극의 제목이 올곧은 선비 정온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정온. 예, 인조 역을 맡은 김효숙이고요. 신이대의 아픔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만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그런 심정을 좀 공감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정원에 대한 그분에 대한 또한 뜻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임금님 어려운 것 같아요. 백성을 편안하고 또 신하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나 또한 신하들이 죽음을 결심하는 그런 어려운 치국치세로 이렇게 상황극이 벌어져서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좋은 역할의 왕이 좀 되었으면 다음번엔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원 선생님의 그 뜻을 기리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충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좀 감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배역은 김상헌 대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김상헌이 정말 나라의 위기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구하고자 했는데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정말 그 기계를 저희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손녀들을 데리고 남한산성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연극을 하게 된 게 그거의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그 서막이지 않았나. 그 손녀들에게 그 남한산성에서 그 인조대왕이 그 굴욕을 당한 그런 것을 얘기해 줄 때 좀 더 우리나라의 그 임금 중에서 정말 나라를 그 멋지게 이끌어가는 그런 임금의 모습을 아이한테 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그 눈 쌓인 밭에서 무릎 꿇고 항복을 했다는 그런 얘기에 저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 최명길이 그 항복을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상헌 대감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가 뭐라도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군사들이 오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항복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기절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창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택에서 직접 그런 체험도 하고 너무 좋아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처음 여태 60 중반까지 살아봤지만 연극이라고는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막 제대로 읽기도 힘들고 당황하고 막 리허설 할 때는 힘들었는데 두 번째 하니까 조금 그래도 적응하고 좀 감정이 나와서 그냥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올곧은 그 정신을 당신은 조금 마음속으로 많이 가지는데 현실이 또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시고 또 마지막에 그 자결하는 거 그게 너무 조금 힘들고
고백이 조금 슬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정원 선생님 계신 것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렇게 좀 많이 배우고 그분의 정직하고 강직하고 효심이 많은 게 너무 조금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저희들도 후손으로 조금 더 좀 남은 여생이나마나 후손들도 자기 맡은 일에 조금 최선을 다하고 조금 진실한 마음이 있었으면 조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조선 어르신께 아침에 편안히 잘 주무셨는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것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남윤면이라고 합니다. 책을 갖다 꾸미는 오침 안정법이라는 거, 그 생소했고 좀 재밌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그 문화 답사를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래저래 교과에 서서 배운 거, 그런 걸 마침 인전 배운 거하고 실체하고 서로 인전 그 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회 있을 적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자기 개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그 밤낮 그 새로운 것도 좋지만 그 온고지신이랄까 옛날의 모습을 다시 보는 거 그러나서 반추하는 것도 또 조상의 지혜를 이런 그 고택 체험을 통해서 그 조상의 그 자취를 한번 살펴보는 것에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에게 어젯밤 따뜻한 잠자리와 또 아주 맛있는 식사를 우리 베풀어 주신 종선과 종부님께 인사드리고 저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선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 세계를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몇 편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받으시고요. 내암 정인홍 선생의 제자셨습니다. 광해군이 폐면을 저지를 때 저희는 폐모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고는 의리를 지키셨어요. 순종이란 연호가 여기에서 멈추었으니 명년에는 어떻게 다른 역설을 펼쳐보랴. 이제부터 산이는 더욱 일이 줄었으니 단지 꽃잎이나 보면서 계절 가는 것을 알리라고. 모리로 거처를 옮기다 두 해 남짓 병명하여 오늘 아침 비로소 이사를 했네. 뱀이 차가우니 목마름이 가시겠네. 70년간의 지난 일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이 많도다.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오늘 극이 숨어 지내니 잘못된 일 아니거늘 하물며 세금 없이 농사지어 굶주린 달래내랴.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예, 단 5편의 정원 선생의 시를 보았는데요. 모르고 찾아왔네. 리. 이리도 깊고 깊은 제. 제를 넘어 찾아왔노라. 머리대에 왔노라. 리. 지제와 정원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기노라. 제. 그대들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아무리 다른 신하들의 깊은 뜻도 있지만 내게는 정원이 최고였노라. 네. 자, 이제 근심을 깨뜨릴 차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빵이에요. 근심아. 하나.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근심아. 네, 다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인조 임금님 어디 가셨나요? 네, 전하. 희망을 새로 드리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심 걱정 걸어낸 자리에 희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우리문화유산 알림이 이영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책을 엮었던 방법인 오침 안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5개의 구멍에 붉은 색깔 실로 책을 엮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책을 엮는 방식을 오침 안정법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책을 구성하는 종이가 과거에는 귀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책을 귀하게 여겼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글자가 적힌 종이들의 묶음이 아니라 책은 학문의 대상이었고 성현들의 말씀이 담긴 성현 그 자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께서 책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5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구멍을 보시면은 위아래로 구멍이 2개가 있죠. 이 2개의 구멍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나눠드린 요 직근을 바로 여기 통과시켜 가지고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구멍입니다. 자, 이렇게 직근을 이용해서 이 내용물을 고정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갓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갓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근의 양쪽 끝을 2개의 구멍 각각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한 직근을 서로 2번 묶어 주시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직근이 한지로 만들어다 보니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진다면 당황하지 말고 여분의 직근을 이용해서 다시 묶어 주시거나 이 끊어진 직근을 다시 이렇게 길이를 맞춰 주신 다음에 2번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묶어 주신 다음에 요 나머지 직근은 1.5cm 여유분을 남기고 가위로 잘라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직근은 다시 손톱으로 눌러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물이 잘 고정이 되었죠? 여기에 표지 앞 뒷면을 덧대 주시고 구멍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것은 지금 잘 맞네요. 다음으로는 요 바늘하고 붉은 색깔 초실을 사용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지금 나눠드린 요 초실은 길이가 지금 같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한쪽은 짧게 그리고 한쪽은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엮을 텐데요.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려면 크게 2가지만 기억하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16페이지 첫 번째 구멍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 바늘하고 초실이 구멍을 통과할 때에는 통과하고 난 뒤에는 옆을 먼저 감싸고 다음 방향으로 진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안쪽 첫 번째 구멍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뺐더니 안쪽에 초실 지금 한 가닥이 남아 있는데 이 초실은 7cm 정도 여유분을 남기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7cm를 남기느냐? 가장 나중에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cm를 남기고 이제 교재를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바늘과 초실이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옆을 먼저 감싸고 다음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옆을 먼저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이동할 때에는 항상 이 초실을 힘껏 당겨 주셔야 예쁜 모양이 잡힙니다. 이제 2번째 방향으로, 2번째 구멍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멍에 넣어 주시고, 자, 바늘과 초실이 지금 구멍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옆을 먼저 감싼다고 말씀드렸죠? 옆을 감싸고 힘껏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구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러한 과정을 5번째 구멍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을 감싸고 힘껏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 구멍에 넣어주시고 옆을 감쌉니다. 힘껏 당겨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구멍에 넣어주시고 옆을 힘껏 당겨주십니다. 자, 이렇게 5번째 구멍까지 진행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혼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진행 방향은 어디일까요? 4번째 구멍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쪽 손 보시면은 이쪽 손이 가리키는 이 방향, 여기 아래쪽 부분도 역시 감싸 주셔야 합니다. 자,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싸서 넣어주십니다. 자, 아랫부분도 감싸주셨죠? 힘껏 당겨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쉬운 과정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원래 제 설명대로라면 구멍을 통과한 바늘과 초실은 옆을 먼저 감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는 내려오면서 옆을 모두 감쌌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빈칸을 채워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구멍에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빈칸이 채워집니다. 자, 채워졌죠? 3번째 구멍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채워졌죠? 2번째 구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구멍도 채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구멍도 넣어주시면 빈칸이 채워집니다. 자, 약 지금 9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구멍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을 감쌌던 것처럼 윗부분을 감싸 주셔야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바늘을 전부 다 통과시켜서 감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나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을 16페이지 첫 번째 구멍 안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안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처음에 남겨놓았던 7cm가량의 지금 초실이 있는데요. 여기 부분까지만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빼는 것이 아니라 16페이지 첫 번째 구멍 있는 쪽까지 바늘을 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을 감쌌기 때문에 위쪽 부분을 감싼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주시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자, 한 페이지에 지금 초실의 양 끝이 모이게 되는데요. 자, 이로써 지금 바늘의 역할은 다 했기 때문에 바늘은 옆으로 잠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쪽으로 모인 요 양 끝 초실을 힘껏 당겨 주셔서 다시 한번 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좀 잘 당겨 주셔야 예쁜 모습이 잡힙니다. 이렇게 당겨 주시고, 16페이지를 이렇게 열어서 이 2개의 초실을 묶어 주겠습니다. 2번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 묶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정이 다 됐고요. 요 남은 요 초실을 1.5cm 정도 남긴 뒤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인데요. 지금 1.5cm 정도 남은 이 부분은 윗부분을 감싼 부분과 첫 번째 구멍 요 사이에 지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톱으로 넣어주시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옆에 있는 바늘을 잠깐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저희 그 구성품 중에서 활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목 스티커입니다. 제목 스티커. 자, 제목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느냐? 바로 앞표지에 붙여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뒷표지에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앞표지에 붙이는 것입니다. 자, 앞표지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앞표지네요. 자, 앞표지를 보시면은 자, 이쪽 손입니다. 이쪽 손에 자, 모서리 여기 부분 보이시죠? 자,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1cm를 떨어뜨린 장소, 그리고 왼쪽으로 1cm를 떨어뜨린 장소에 바로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완성된 책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형태로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깔끔한 외관도 물론 중요한데요. 바로 책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사단법인 우리문화유산 알림이에서 거창에 대해서 거창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내용들을 열심히 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차분하게 읽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님들께서 책을 엮었던 방법인 오침 안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